사람이 늙는 것도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노화에 대한 거를 딱 끄집어내면은 궁극적으로는 불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DNA에 계속 손상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제 우리 몸에는 사실 그 고장난 DNA를 고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시스템을 꺼버리거든요. 끄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살, 30살 때 번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 개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DNA 일회용품이 복구를 더 이상 없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시스템을 되돌린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너무 무섭다.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그러면 인간의 그런 유전 형질을 싹 다 바꿔가지고 뭔가 새로운 유전 형질을 또 발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유전자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몇 가지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다른 걸 껴놓으면 레고 블록을 빼서 다른 블록으로 끼면 어떨까? 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가위요? 가위처럼 레고를 하나 빼는 네, 게? 레고를 잘라서 요거를 다른 걸 갖다 붙이자. 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있어요. 이게 3세대 유전자 가위인데 그게 지금 가능한 기술입니까, 교수님? 네, 가능한 기술이고요. 이게 원래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주된 적은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마다 세균이 싸워야 되는데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있다가 잘라내는 그 시스템을 세균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요거트 회사에서 찾게 됐는데, 요거트는 이제 유산균을 많이 키우잖아요. 유산균을 자꾸 공격하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말 유전자 가위처럼 써보니까 효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체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죠. 당시 과학계에서는 정말 저도 느낌에 이거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기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기억을 했던. 근데 그게 2012년인데 2020년에 노벨상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정균 교수님이 유전으로 결정되는 거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뭐 외국어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그런 거 다 잘하는 걸로 만들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면 그러면 또 어떠한 애들이 태어날 수 있냐면 얘는 전투만 하는 애로, 그리고 얘는 허드렛 일, 이런 일만 하는 애로 만들 거야. 이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쁜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특화된 애들도 만들 수 너무 있다는 거죠. 무서워.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회의가 있었고요. 그 국제 유전자 편집 정상회의에서 그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로 그때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Well, it's an incredibly complex process. 지금 합의된 내용은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는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이유는 뭐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뭐 기형으로 나온다든가. 이상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현재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만 했는데 엉뚱한 문제가 그 유전자 편집한 것이 끼치게 될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병을 얻게 된다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 그러니까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더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상대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아이 근데 이럴 때 꼭 맞아. 금지된 거 하는 애들 있다. 하는 애들 있어요. 하지 말라는 하지 혼자 말라는데 가고. 실험실에서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예요. 판단을 못하니까. 그때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유전자 편집을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성공했다. 근데 사실 이게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합의를 하고 해야지. 이분은 인류 최초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 과학자로 타이틀을 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뭘 했냐면 그 아빠가 에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 아빠와 엄마의 아이를 이 에이즈가 발현되는 그 부분을 편집해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탄생하게 내가 도와줬다 하고 당당하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학회에 발표하러 나온 겁니다. We edited non-viable embryos and established two embryonic stem cells. So Lulu and Nala were born normal and healthy. Children, and they don't have that autonomy. How did you done the ethics review? 아니 봐봐 말 진짜 안 듣게 생겼어. 진짜 안 듣게 생겼어. 네. 그 자리에 교수님이 안 갔어요? 학회?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거길 안 가면 어떡해요? 가서 허젠쿠이 잡들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결국 징역형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고 얼마나 살았어요? 3년을 살고 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쌍둥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치료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딱 하나거든요. 그럼 그 경우는 이제 근육에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죠. 혹은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경우에 눈에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은 이미 시중에 약이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나 소설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 낸시 크레스라는 미국 작가가 쓴 그 허공에서 춤추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중단편 소설집인데 거기에 스페인의 거지들이라고 하는 그 중편 소설을 보면 불면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불면인, 네. 잠을 아예 안 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지능을 개선하지 않아도 더 뛰어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이 시놉시스는 뼈대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관점에서 특권층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입장과 평범한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왜 미움을 받고 있고 근데 태어나 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들을 윤리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폭넓게 담고 있고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담고 있고 SF는 그런 성찰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 하나가 진짜 잘못된 생각으로 엉뚱한 짓 했다가 이게 뭐 굉장한 돌연변이를 맞아. 만들어내서 지구 자체를 주라기 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에 두려운 거죠.
자, 사람들은 새로운 게 생기면 일단 좀 삐딱하게 보는 편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신용카드 쓰면은 뭐 큰일 나는 분위기였어요. 빚쟁이 된다고. 근데 지금 신용카드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전자를 바꾸는 것도 언젠가는 좀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그 1960년에 미국 FDA에서 이제 새로운 약을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이 20세기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명칭을 얻었거든요. 혹시 무슨 약인지 추측이 되시나요? 이런 게 꽤 있지 않나요? 1950년대요? 60년에 60년대? 오래된 약인데 60년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약이 뭐 아스피린 아니면 타이레놀이지 뭐. 인슐린? 그 약의 이름 노비드라고 하는 피임약입니다. 근데 그 피임약이 개발됐을 때만 해도 사실 엄청난 사회적인 반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죄라고 아 그렇구나. 낳아야 될 생명을 억지로 못 낳게 하는 거니까. 그러네. 1970년대에도 이 시험관 아기랑 관련된 기술이 나왔을 때 모두가 이거는 말이 되나?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은 뭐 너 얼려놓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막 그쵸.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는데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탄생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분, 네 이제는 40번째 생일을 맞이하셨고 두 아이의 어머니시죠. 지금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면은 위기가 있는 부부들에게 큰 한 줄기 희망입니다. 실제 시험관 아기로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네, 유전자 편집도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법이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좀 잘 짜여져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철저한 뭐 기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거기서 감시를 받으면서 정말 드문 케이스에 적용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쓰면 좋은데 사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보다 그게 경량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처음에 진공관으로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뭔가 나왔지만 아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PC가 됐을 때부터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놀라긴 했지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GPT가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전자에 관한 기술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지금 키트로 나오고 경량화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언제든지 해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무언가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윤리적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기술만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논의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우려할 만한 상황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과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제가 과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마무리. 이 유전자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요. 맞아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역사 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 갖고 보시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알지 않고 비판을 하거나 알지 않고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알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옳든 틀리든 자신의 어떤 의견이 생길 거고 그런 의견들을 모두 갖고 있을 때 그걸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도 나올 수 없고 어떤 합의도 나올 수 없고 그렇죠. 어떤 윤리적인 판단도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다가 큰 사건을 겪은 다음에야 이제 허둥지둥 될 부랴부랴.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크리스퍼가 나온 지 벌써 이제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논의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토의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 유전자를 바꾸면 팔자 바뀔까요? 제 생각에는 왜 유전자를 바꾸는가의 목적 중에 내 팔자를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의 목적 자체는 결국 그 인류라는 종의 생존이거든요. 유전자를 그렇지만 바꾼다고. 개인이라는 건 사실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나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기 우주에는 때문에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없다고요? 네네. 우주에 중심이 없어요. 정말 시공간 자체가 개도 전부 씨, 팽창. 개도 씨 얼마 내기할래요? 5만 원? 저는 뭐 우주의 부르는 대로 중심 가능합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래? 부르는 대로 가능합니다. 우주의 얼마 중심 있으면 어떡할 거야? 얼마 홍진경 이러지 말고. 야 진짜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 알겠습니다. 자, 유전자를 바꾸면 팔자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유전자 이야기는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항상 그 팔자를 바꾸기 위해 나 아니면 내 자녀의 팔자를 바꾸겠다 이렇게 시도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바꿔도 팔자가 크게 안 바뀌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